大家好，我叫金海镇，欢迎来到我的频道。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 피겨 영상도 아니고 일상 영상도 아닌 중국어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사실은 지금 찍고 싶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뜨문뜨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날 HSK 4급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100% 떨어졌다. 진짜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운이 좋게도 제가 HSK 4급에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국어를 왜 공부하게 됐는지, 그리고 중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 제 중국어 실력은 어땠는지, 그리고 2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IBT랑 PBT의 차이점이 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영상을 찍기 전에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 뿅! 어색. 네, 서울대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선수 때도 이제 밤에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자주 왔던 곳인데요. 한 바퀴를 돌면은 약 한 43분? 5분? 이 정도 걸려서 가볍게 산책하기 되게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기가 좀 민망해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옆에 있는 호수길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중국어를 시작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엔 사실 해외 대회 나가서 외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되게 웃기긴 한데 이제 제가 시합을 나갔을 때 뭔가 서양 친구들하고 친해지긴 조금 무섭고 이래가지고 동양인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 중국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웃기게도 영어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중국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15년 초에 이제 중국어를 실제로 과외를 조금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배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5, 6개월 배웠던 것 같은데 그냥 회화만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자격증 시험을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장 낮은 급수인 1급을 제외하고 2급 시험을 봤어요. 근데 2급 시험은 진짜 그 아래 뭐라 그래야지? 한여병음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쉬웠고 그 당시에는 제 만점을 받아 통과를 해가지고 깨알 자기 자랑. 이제 저는 2급보단 3급을 한번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엔 자격증 욕심이 없어가지고 2급 볼 때까지만 해도 2급만 봐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제 손에 자격증이 들어오니까 너무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혹시 3급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한 달 열심히 공부하면은 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그 시험 결과가 나오고 한 달 뒤에 3급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때도 약간 2급에 비해서 갑자기 좀 난이도가 확 뛴 느낌이어서, 왜냐하면 3급부터는 하나 병음도 없고 무조건 다 한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당시에 261점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면서 자격증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4급을 연속해서 땄으면 조금 더 중국어 공부가 쉬웠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바로 그 다음 시즌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시합 준비도 하면서 중국어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중국어 공부를 포기했었습니다. 올 초에 제가 해외여행 갔잖아요. 근데 영어를 사용하니까 너무 좋긴 했는데 가끔 투어 같은 것들이 이제 영어가 다 없는데 중국어는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웃기게 나 중국어 배워서 저 투어 듣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또 중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근데 사람이 뭔가 날짜를 안 정해놓고 공부를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공부를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가지고 무조건 5월에는 시험을 봐야겠다 하고 정말 그 접수 들어가는 날 그냥 신청을 해버렸어요. 신청을 해버리고 데드라인 딱 적어놓고 공부를 하니까
그냥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지만 뭔가 떨어지면 내 8만 원 너무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2달 동안 공부를 해서 5월 11일 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3급 자격증이 있었지만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었고 2015년에 땄으니까 4년 전 일이었고 중국어 문법도 너무 까먹은 지 오래됐었고 그래서 단어장을 딱 펼쳤는데 4급 단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3급 단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 2급 단어 중에서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내가 이거를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은 진짜 그냥 시험 못 보겠다 싶어서 일단 교재를 다 막 샀어요. 가장 처음에 산 교재는 다락원 그 초록색 교재였는데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개념도 정리되어 있고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교재, 두꺼운 교재를 샀어요.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막 문법적인 거나 이런 거에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냥 일단 문제를 막 풀었어요. 그냥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그러니까 맨 처음 다락원 교재를 샀을 때는 진짜 그냥 거의 다 틀린 다 찍찍찍찍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약간 몇 번 풀다 보니까 약간 그 문제에 대한 감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한 권을 다 끝내고 아직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실치 않은 것 같다. 물론 이걸 내가 한국어로 설명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개념이 정리된 그 해커스 빨간색 교재를 하나 샀어요. 이게 2번 정도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니까 다락원 때보다는 훨씬 맞는 개수도 많았고 조금 더 그 리스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 교재는 시사 중국어에서 나온 그 모의고사 그걸 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락원이랑 해커스 때보다 시사 중국어 그 모의고사만 나와 있는 문제 풀 때 좀 더 어려웠고 그걸 푸는 게 되게 HSK 시험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는 딱 2개 모의고사만 나와 있는 되게 얇은 책을 사가지고 풀었습니다. 사실 뭐 별거가 없네요. 얘기를 하고 보니까 단어 공부는 단어장을 그냥 자기 전에도 보고 일어나자마자 보고 그냥 카페에서 심심하면 보고 그냥 시간 남으면 보고 핸드폰에다가 적어가지고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는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2급 단어조차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얼추 그 4급까지 필요한 단어들 다 외운 상태가 돼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뭔가 되게 공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별거 없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SK 4급 시험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3급은 3년 전에 지필 시험으로 봤었는데 이번에 4급은 쓰기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IBT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장 분위기가 어떨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2달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집에 프린트기가 없어서 학교에 수험표를 뽑으러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진짜 없고 뭔가 평소에 학교에 올 때랑은 되게 뭔가 다른 느낌이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오늘 안 열었네요. 여러분, 수험표는 미리미리 출력을 합시다. 어떡하지? A few moments later. 다행히 진짜 PC방에서 급하게 출력을 했어요. 이제 빨리 시험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불길한데 망한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험 직후엔 저는 거의 절망 상태였고 수험표도 안 뽑아가지고 멘붕인 상태로 시험을 봤고 그리고 일단 필기가 안 된다는 거 알고 들어갔지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진짜 다시는 IBT 안 봐야지 이런 마음 상태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2급이랑 3급은 PBT로 보고 이제 4급만 IBT로 처음 본 건데
일단 PBT는 지필 시험이다 보니까 듣기 같은 거 할 때 필기가 가능하고 독해 할 때도 필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제 쓰기를 할 때는 한자를 다 외워서 써야 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3급까지는 쓰기가 진짜 단어 하나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냥 단어를. 그래서 진짜 뭐 굳이 IBT를 할 필요 없고 이제 PBT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4급부터는 장문을 해야 돼요. 근데 2개의 장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배열, 문장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고, 하나는 진짜 그림을 보고 그거에 대한 뭐 관련된 이야기를 써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문을 해야 되니까 한자를 외우긴 어려우니까 IBT를 보자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독해랑 듣기 시험 때 필기를 못한다는 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심지어 그 쓰기 시간이 지나가고 독해 시간이 다 지나가면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 시간이 모두 끝난 후에는 뭐 쓰기까지 갔는데 다시 듣기 시험 문제를 다시 번복한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멘붕이었고, 그게 전 그것까진 몰랐거든요. 전 다시 분명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너무 충격이었고, 정말 멘붕 상태, 정말 혼돈의 카오스에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BT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되게 시험 장소가 조용하고 그랬었는데 IBT 시험 볼 때는 되게 작은 컴퓨터실 같은 데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때 컴퓨터에 문제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시험 보는 중간에 막 뒤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에 집중하기도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5급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장문을 이제 되게 길게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IBT가 좀 좋을 수 있어도 일단 4급까지는 그냥 PBT가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HSK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뭐 핵심은 없고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상 찍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당분간은 제가 아직 5급을 준비할 계획은 없고요. 정말 4급 준비하면서 진짜 중국어에 너무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5급 준비는 뭐 내년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후에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4급 HSK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